불륜을 완벽하게 숨기려다 오히려 들킨 외도.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아내의 물음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어요. 근데 확신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확신이야? 당신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뭐? 나는 완벽한 불륜을 계획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증거는커녕 의심조차 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된 가장 아이러니한 불륜의 진짜 이야기다.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결심한 불륜. 불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다.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주변에 불륜하다 들킨 사람들을 많이 봤다. 대부분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든지, 카드 내역에 이상한 기록이 남았다든지, 향수 냄새를 묻히고 집에 왔다든지. 바보 같은 실수들이었다.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회사 후배인 지연과의 관계가 시작된 건 우연이었다. 야근 후 함께 택시를 타게 됐고 그녀의 집 앞에서 내릴 때 그녀가 말했다. 부장님 한잔 하실래요? 집에 좋은 와인 있어요.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했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후회보다 먼저 든 생각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였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아이 둘. 안정적인 직장. 잃을 게 너무 많았다. 지연에게 말했다. 어젯밤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회사 사람들한테. 당연하죠. 저도 소문나면 곤란해요. 그리고 우리 계속 만날 거라면 규칙이 필요해. 규칙이요? 응.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한 규칙.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지연이 웃었다. 와, 진짜 철저하시네요. 이거 장난 아니야.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 회사에서는 절대 사적인 대화 금지. 둘, 문자나 전화는 즉시 삭제. 카카오톡 금지. 셋, 만날 때는 현금 사용. 카드 내역 남기지 않기. 넷, 선물 주고받기 금지. 다섯, SNS에 흔적 남기지 않기. 여섯, 향수나 화장품 냄새 조심. 일곱, 만남 전후 알리바이 준비. 지연이 말했다. 이 정도면 스파이 작전 같은데요? 그만큼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저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완벽한 불륜이 시작됐다. 외도 동선까지 계산한 남자.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불륜을 하려면 동선이 중요했다. 먼저 지연과 만날 장소를 정했다. 집에서 멀고 회사에서도 먼 곳.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0에 가까운 곳. 강남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거기에 괜찮은 호텔이 있었다. 체인점이 아닌 개인 호텔이라 신용카드 내역에도 애매하게 표시됐다. 만나는 요일도 정했다. 화요일. 아내가 필라테스 학원 가는 날이었다. 아내는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을 비웠다. 나는 6시에 퇴근해서 지연을 만나고 8시 반까지 모든 걸 끝내고 집에 돌아갔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동 경로도 계산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30분, 거기서 버스로 1시간. CCTV에 찍혀도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였다. 현금은 미리 빼놨다.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ATM에서 인출했다. 아내는 내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회사 경조사비라는 명목으로 메모까지 남겼다. 지연과의 연락은 익명 메신저 앱을 사용했다. 전화번호도 필요 없는 완전히 익명인 앱. 대화 내용은 만날 때마다 즉시 삭제했다. 심지어 휴대폰 위치 추적도 끄고 다녔다. 아내가 휴대폰을 찾아줘 앱으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옷도 신경 썼다. 지연을 만날 때 입는 옷은 따로 준비했다. 회사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만날 때만 갈아입고 끝나면 다시 갈아입었다. 향수 냄새나 머리카락이 묻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만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사우나에 들렀다.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완벽하게 씻어낸 후 집에 갔다. 지연도 내 계획을 따라줬다. 그녀 역시 조심스러웠다. 회사에서 나를 만나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어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완벽했다. 아무 문제 없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달째, 3달째. 여전히 완벽했다.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정도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지연이 말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안전이 최우선이야. 근데 가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경 쓰는 거. 피곤하지. 근데 들키는 것보다는 나아. 그것도 그렇네요. 우리는 웃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다. 불륜 기록 완벽 삭제. 가장 신경 쓴 건 디지털 흔적이었다. 요즘 세상에서 불륜이 들키는 건 대부분 디지털 기록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기록, 사진, 카드 내역. 나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지웠다. 먼저 휴대폰. 지연과의 연락은 오로지 익명 메신저 앱으로만 했다. 그것도 대화 후 바로 삭제했다. 스크린샷 기능도 막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앱의 비밀번호도 걸었다. 지문 인식이 아닌 패턴 비밀번호. 아내가 절대 모르는 패턴. 통화 기록도 문제였다. 지연과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해야 했다. 그럴 땐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라니 웃기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사진은 당연히 금지.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아무리 예쁜 순간이어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도 참았다. 카드 내역은 더 철저하게 관리했다. 지연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현금으로 했다. 호텔비, 식사비, 교통비 모두 현금. 혹시라도 ATM 인출 내역을 아내가 본다면 그것도 대비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경조사비라고 메모했다. 실제로 회사 동료들 경조사에도 참석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메일도 조심했다. 지연과는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았다. 혹시 회사 메일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까. SNS는 애초에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탈퇴했다. 아내에게는 SNS가 시간 낭비 같아서라고 말했다. 심지어 검색 기록도 지웠다. 호텔 검색, 레스토랑 검색, 선물 검색, 모든 기록을 시크릿 모드로 하고 즉시 삭제했다. 클라우드도 확인했다.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백업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꿨다. 컴퓨터 사용 기록도 지웠다. 집 컴퓨터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키로거나 추적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완벽했다. 정말 완벽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동.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졌다는 거였다. 예전에는 아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봤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가렸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데도 왜 휴대폰을 그렇게 가려서 봐요? 아내가 물었다. 응? 아, 그냥 습관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 별 뜻 없어. 사실 별 뜻 없긴 했다. 휴대폰에는 아무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샤워도 그랬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씻지 않고 소파에 누웠는데 이제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샤워했다.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회사에서 땀 많이 흘려서. 찝찝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서 깔끔해진 것 같아. 옷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서 세탁기에 넣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개서 넣었다. 혹시 모를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왜 옷을 그렇게 신경 써서 정리해요? 그냥 정리정돈하는 게 좋아서. 갑자기 성격이 변한 것 같네요. 돈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내한테 말하고 샀는데 이제는 혼자 고민하고 결정했다. 이 신발 사도 돼요?
왜 나한테 물어? 당신 돈으로 사는 건데. 그래도 의견 듣고 싶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제는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려고 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트 좀 다녀올게. 응, 다녀와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갔을 텐데 이제는 가는 곳, 하는 일, 돌아올 시간까지 상세하게 말했다. 몇 시에 올 거예요? 1시간 후? 그래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돌아왔다. 1분도 늦지 않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조심스러워졌다.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 그래요? 누구랑? 대학 동기들. 어디서? 강남 쪽 어딘가. 정확한 곳은 아직 안 정했어. 몇 시에 끝나요? 11시쯤? 예전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묻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말하니까 아내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외도 흔적이 없어서 의심.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요. 심장이 철렁했다. 들킨 건가? 뭐가? 당신이요. 너무 완벽해요. 완벽? 네. 예전에는 휴대폰 아무렇게나 뒀는데 이제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고 옷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샤워도 자주 하고. 그게 이상해? 이상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깔끔해진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 쓰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모든 게 너무 투명해요. 투명한 게 나쁜 거야? 아니요. 근데 너무 투명하면 오히려 의심스럽잖아요.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투명한 게 좋은 거지. 그래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그날 이후 계속됐다. 어느 날은 내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봤다. 뭐해? 아, 양말 찾고 있었어요. 내 서랍에? 당신 양말이랑 제 양말이랑 섞였나 봐요.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다음 날은 내 휴대폰을 몰래 보려는 걸 눈치챘다. 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뭐 해? 아, 시간 보려고요. 시계 있잖아. 휴대폰이 더 정확해서요. 이것도 거짓말. 아내는 내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지웠으니까. 일주일 후 아내가 물었다. 여보, 신용카드 내역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가계부 정리하려고요. 내가 쓴 거 따로 정리해 줄게. 아니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나는 주저없이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줬다. 거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모든 지출이 명확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내역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정말 깨끗하네요. 당연하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보통 남자들은 카드 내역에 이상한 지출 하나쯤은 있잖아요. 술값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근데 당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워요. 나는 답답했다. 완벽하게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산다니. 아내의 이상한 촉.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여보, 요즘 향수 냄새 안 나네요? 응? 원래 향수 안 뿌리잖아. 예전에는 가끔 뿌렸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안 뿌려. 왜 갑자기 안 뿌려요? 그냥. 사실은 지연을 만날 때 향수 냄새가 섞일까봐 아예 안 뿌렸다. 하지만 그것도 의심거리가 됐다. 머리 스타일도 안 바꾸네요? 응.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갔는데 요즘은 2달에 한 번? 바빠서 못 가. 아니면 누가 지금 스타일이 좋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내는 내 모든 행동을 의심했다. 변화도 의심, 변화 없음도 의심. 어느 날은 회사 회식 사진을 보더니 물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지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후배. 여자 후배? 응. 예쁘네요. 그래? 당신 옆에 앉았네요? 회식 자리가 그렇게 됐어.
평소에도 친해요? 아니, 업무적으로만 알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한참 지연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뭔가 수상해요. 뭐가? 이 사람이요. 당신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지연은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냥 웃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어요. 당신 상상력이 과하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의심했다. 며칠 후 아내가 회사 근처까지 따라온 적도 있었다.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를 봤다. 왜 여기 있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다. 아내는 나를 미행한 거였다. 하지만 다행히 그날은 지연을 만나지 않는 날이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물었다. 오늘 회식 없었어요? 응, 없었어. 그럼 왜 늦게 와요? 지하철이 좀 밀렸어. 평소보다 30분 늦었는데요. 아내는 내 귀가 시간까지 체크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데도 아내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불륜보다 수상한 남편. 6개월째 아내의 의심은 정점에 달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뭘? 바람 피우고 있죠?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어요. 그럼 왜 의심해? 당신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완벽한 게 죄야? 보통 남자들은 실수를 해요. 늦게 들어오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고 휴대폰을 숨기려고 하고. 근데 당신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상해? 이상하죠. 너무 완벽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웃었다. 연습? 무슨 드라마 대사야? 웃기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당신이 의심 과잉이야. 그럼 휴대폰 보여줘요. 알았어. 나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30분 동안 내 휴대폰을 뒤졌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사진, 앱, 모든 걸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당신은 뭘 해도 의심하는구나. 아내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여보, 나 바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증거를 못 찾겠어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여자의 육감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할 말이 없어. 사실 내심 불안했다. 증거는 없지만 아내의 육감이 정확했다.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외도보다 완벽함이 문제. 아내는 나를 계속 관찰했다.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지켜봤다.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쳐다보면 안 돼요? 불편해. 불편한 게 있어요? 당신이 자꾸 의심하니까 불편하지.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지연과의 만남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왜요?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증거라도 잡혔어요? 아니. 근데 계속 날 쳐다봐. 좀 위험해.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내가 의심 풀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미안. 지연과의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완전히 연락을 차단했다. 그동안 나는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한테 더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요? 원래 잘했잖아.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잘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또 시작이네. 당신은 뭘 해도 수상해요. 잘해도 의심, 안 해도 의심.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다.
우리 상담 받아요. 상담? 부부 상담이요. 전문가한테 우리 문제 상담받으면 어때요? 무슨 문제? 당신 바람 문제요. 나는 안 피웠다니까. 그럼 상담 받아요. 깨끗하면 뭐가 문제예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 알았어. 받자. 불륜이 들킨 아이러니. 부부 상담 첫날 상담사가 물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아내가 말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나를 봤다. 사실인가요? 아니요. 증거가 있나요? 상담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없어요. 근데 확신해요. 왜 확신하시나요? 남편이 너무 완벽해요. 상담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완벽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휴대폰에 아무 흔적도 없고 카드 내역도 깨끗하고 모든 행동이 투명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요. 상담사가 나를 봤다. 평소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신가요? 아니요. 요즘 좀 신경 쓰게 됐어요. 왜요? 아내가 의심해서요. 의심받기 전부터 그랬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내가 의심하기 전부터 나는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게 상담사가 말했다. 보통 의심을 받으면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심받기 전부터 조심스러웠다면 그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담사가 계속 물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조심스러워지셨나요? 6개월 전쯤이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요? 부인, 6개월 전에 남편한테 변화가 있었나요? 아내가 대답했다. 네. 갑자기 깔끔해지고 휴대폰 조심스럽게 다루고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상담사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을 숨기고 계신가요?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가 물었다. 진짜 바람 피운 거예요? 대답해요. 미안해.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역시 그랬구나. 나 바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이미 끝났어. 1달 전에 다 정리했어.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너무 완벽했거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실수도 하고 대충대충 하고 그게 정상이야. 근데 당신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그게 이상했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완벽하게 숨기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샀다. 이것이 가장 아이러니한 불륜의 결말이었다. 완벽함이 오히려 나를 망쳤다.